망했다. 비행기 연착 때문에 미팅에 늦게 생긴 세르비아의 커리어우먼, 소녀. 중요한 투자 설명회를 놓칠 수 없는 그녀는 서둘러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앞에는 동양인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 탑승객이 바글바글했을 때 입국 심사가 늦어져 비행기를 놓쳤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소녀는 제발 입국 심사가 늦게 끝나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10분 후 그녀는 경악한 표정이 되고 마는데요. 소녀의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세르비아 여성 소녀 요코비치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 출신의 소녀 요코비치입니다. 본디 세르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였으나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세르비아의 전체 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섬유 산업입니다. 세르비아의 섬유 산업은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값싼 인건비 때문에 외국 유명 의류 기업의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 세르비아 정부에서도 섬유 산업 고급화와 실업률 완화를 위해 투자 유치를 이끌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세르비아 개발청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독일 주재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열리는 섬유 공장 투자 유치 설명회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가 늦어져도 웬만하면 늦을 일이 없도록 일찍 도착할 수 있게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운항 항공편이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연달아 지연되는 도미노 지연이 발생했고 결국 원래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입국 심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제 앞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동양이었기 때문이죠. 똑같은 입국 심사라도 어디서 왔냐, 또 어떤 공항이냐에 따라 입국 심사 속도는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EU에 가입된 국가들 경우 같은 EU 국가에 갔을 때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더 빠르고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럽 내에서도 나라에 따라 입국 심사가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는데 프랑스 공항의 경우 EU 가입국 출신이 아닌 세르비아인들에게도 질문 한마디 안 하고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독일 같은 경우 입국 심사를 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랑스조차도 까다롭게 심사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때가 프랑스에 두 번째로 출장 갔던 날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전의 경험으로 프랑스 공항은 입국 심사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니, 왜 줄이 줄어들지 않고 20분째 그대로지?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고개를 쭉 내밀고 앞쪽을 봤습니다. 한 동양인 여성이 꽤 오랫동안 질문 공세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뭐라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분 동안 출입국 심사관과 실랑이를 한 뒤 다른 방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양인들이 출입국 심사를 받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동양인은 안동까지 부려서 공항 안에 있던 경찰들이 달려와 그 사람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아수라장인가 했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서양인 부부가 영어로 하는 대화를 듣고 나서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여보, 하필 중국인이랑 같이 입국 심사를 받다니. 그렇게 말이야.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까다롭게 심사하니 너무 오래 걸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법 체류자들 덕분에 골치를 아파하던 프랑스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의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이슬람계를 주로 생각하지만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도 프랑스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발표되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이는 작고 큰 범죄 때문에 프랑스는 더더욱 동양인들의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하게 되었고 그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프랑스 출입국 심사관들 또한 동양인들을 보면 바로 예민하게 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한 막심한 피해는 저 같은 엄한 외국인들이 다 입게 되었죠. 중국인들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 심사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참석하기로 한 미팅에도 늦어버렸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갈 때도 눈치를 봤지만 나중에 세르비아에 돌아가서도 상사한테 엄청나게 깨졌죠. 그런데 그 일이 또 독일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여기는 동양인이 아니더라도 까다롭게 입국 심사하기로 유명한 독일인데 얼마나 지체될지 감이 안 왔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냥 참석도 아니고 투자 설명회의 발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늦는 순간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난 이제 완전 망했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늦다니.
안 그래도 저번에 지각한 것 때문에 상사한테 찍혔는데 이번에도 늦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던 저는 시계를 보면서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분 후. 어라?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줄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은 동양인 입국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들여보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권만 보고 바로 1초 만에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어 그 고압적인 독일 출입국 심사관이 농담까지 던지면서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마침내 제 앞에 있는 동양인 남자의 차례까지 왔는데 그 남자는 영어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녹색 여권을 내밀더군요. 지금이야 대한민국 여권이 남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녹색 여권이었죠. 독일 출입국 심사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바로 그 동양인 남자를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받았던 찬밥 대우와는 완전 다른 대우를 받는 한국인들이 신기했습니다. 이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입국 심사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권 파워가 센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여권 파워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로 무려 192개의 나라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어떤 나라들은 아예 한국인 전용 게이트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의 입국 심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공직을 수행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 여권 관공서 업무를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엄격한 독일이라도 저를 깐깐하게 심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국력이 센 나라들은 일반 승객들과 함께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수속이 가능하고 VIP 의전까지도 가능하지만 국력이 약한 세르비아 출신인 제가 누릴 수 있는 관용 여권의 혜택은 복잡하지 않은 출입국 심사와 소지품 검사 제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한국의 파워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저는 또 다시 장애물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세르비아 대사관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택시를 기다리는 줄이 엄청 긴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늦을 것만 같아 저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남자는 아까 입국 심사대에서 제 앞에 있던 한국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자꾸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보게 되었다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낯선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남자의 선한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차로 대사관에 데려다 드릴까요? 남자는 위험한 사람일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며 신분증이랑 명함까지 보여주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차를 타고 대사관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 투자 설명회가 끝난 후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내일 점심쯤에 식사는 어떠시냐고 그때 볼 수 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다행히 제 비행기는 저녁쯤 예정되어 있어 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다시 대사관 근처에서 만나 남자의 차를 타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한국인이었지만 취업비자로 독일에 살고 있었고 현재 독일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출장을 끝내고 독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택시를 타기 귀찮아서 단기 일정일 때는 그냥 공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편이라 이렇게 독일에 돌아오면 자가용을 타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주차하는 돈이 아깝지 않냐고 했더니 그 정도 돈을 낼 능력은 있다며 호탕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남자다워 보이더라고요. 서로 호감을 느낀 우리 두 사람은 이메일을 교환했고 세르비아에 돌아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 세르비아와 독일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다 제가 남편이 있는 독일로 오게 되면서 현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가용이 있는 남편이 왜 택시 잡는 곳에 있었을까 의문이 생긴 저는 그때 왜 거기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꾸 어떤 여자가 불안한 듯 중얼거리길래 왜 저러나 싶어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서 두근거렸다고 해요. 아쉬운 마음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다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 말을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택시 잡는 곳까지 따라왔다고 하면 스토커나 미친놈 취급 당할까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결혼했으니 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절 독일은 취업비자가 있는 자기한테도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투덜댄 게 기억나는데요. 다른 나라는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프리패스인 곳도 많은데
독일은 자꾸 질문을 해댄다고 했었죠. 저는 그때마다 어이없어 하며 당신이 한국인이라 그 정도만 물어보는 거다. 독일 출입국 심사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인터뷰를 길게 하는 줄 알아? 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세르비아인이지만 한국인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꼭 알았으면 합니다. 투자 설명회에 지각할 뻔한 세르비아 미녀가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와 연인이 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소냐 요코비치 씨는 남편과 영주권을 얻어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